난중일기 계사년 서기 1593년 2월 1일 종일 비가 왔다. 발포 만호 황정록, 여도 권관 김인영, 순천 부사 권준이 와서 모였다. 발포 진후 최희가 2번이나 군법을 어기었으므로 군율로서 처형했다. 2월 2일 늦게야 개었다. 녹도 가리포 사도 첨사 기만, 흥양 현감 배응립 등의 배가 왔다. 나간 군수 신호도 왔다. 2월 3일 말다. 여러 장수들이 거의 다 모였는데 보성 군수 김득광이 미처 오지 못한 것이 섭섭하다. 오후 8시쯤부터 비바람이 세게 불어 각 배들을 간신히 구하였다. 2월 4일 늦게야 개었다. 성 동쪽이 9발이나 무너졌다. 객사와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오후 6시부터 비가 많이 쏟아지더니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바람조차 몹시 사납게 불어 각 배들을 간신히 구하였다. 2월 5일 비가 억수같이 내리다가 늦게야 개었다. 경칩날이라 독재를 지냈다. 아침밥을 먹은 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봤다. 보성 군수 김득광이 밤을 새워 육지를 거쳐 달려왔다. 잡아들여 기일을 어긴 죄를 묻고 그 대장을 처벌했다. 저녁에 이 연룡이 아래고 돌아갔다. 2월 6일 아침에 흐리다가 저녁 나절에야 개었다. 날이 밝자 배를 풀고 토치를 올렸으나 정오 때에 맞바람이 불어 저물어서야 사량에 이르러 머물렀다. 2월 7일 말다. 새벽에 떠나 곧장 견내량에 이르니 경상 우수사 원균이 이미 먼저 와 있었다. 기수쿰도 와서 보고 영남 이연염도 왔다. 2월 8일 말다. 아침에 영남 우수사가 내 배에 와서 전라 우수사의 기약 어긴 잘못을 몹시 탓하고는 지금 먼저 떠나자고 한다. 나는 애써 말려 좀 더 기다려봅시다. 오늘 안으로 토착할 겁니다. 하고 언약을 하였더니 과연 정오에 돛을 달고 다가오므로 진중의 장병들이 바라보고는 기뻐 날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오후 4시쯤에 출항하여 초저녁에 온천도에 이르렀다. 2월 9일 종일 많은 비가 왔다. 그대로 머물러 출항하지 않았다. 2월 10일 아침에 흐리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오전 6시에 출항하여 곧장 웅천 웅포에 이르니 적선이 줄지어 정박했는데 2번이나 유인했으나 진작부터 우리 수군을 겁내어 나올 듯하다 돌아가 버림으로 끝내 다 없애지 못했다. 참으로 분하다. 밤 10시쯤에 도로 영등포 뒤 소진포에 이르러 정박하고 밤을 지냈다. 2월 11일 흐리다. 군사를 쉬게 하고 그대로 머물렀다. 2월 12일 아침엔 흐리다가 저녁 나절에는 개었다. 삼도의 군사가 일제히 새벽에 출항하여 곧장 웅천 웅포에 이르니 왜적들은 어제와 같다. 나아갔다 물러갔다 하며 유인했지만 끝내 바다로 나오지 않는다. 2번이나 뒤쫓았으나 잡아 섬멸하지 못하니 너무도 분하다. 저녁에 칠천도에 이르자 비가 많이 쏟아지더니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2월 13일 비가 장대같이 왔다. 적토벌에 관한 의논할 일로 순천 부사 권준, 광양 현감 어영담, 방답 첨사를 불러 이야기했다. 정담수가 와서 봤다. 2월 14일 말다. 이른 아침에 본영 탐우선이 왔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삼두 군사들을 모아 약속할 적에 영남 우수사는 병으로 모이지 않고 전라 좌우도의 장수들만이 모여 약속하는데 다만 우우가 술에 취하여 마구 짓거리며 떠드니 그 기막힌 꼴을 어찌 다 말하랴. 어란포 만호 정담수, 남두포 만호 강흥표도 역시 그랬다. 이렇게 큰 적을 맞이하여 물리치는 일로 모이는 자리에 술에 만취되어 이렇게까지 되니 그 인물됨의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가덕첨사 전흥민이 와서 봤다. 2월 15일 아침에 맑더니 저녁에 비가 왔다. 관역을 걸고 활을 쏘았다. 순천 부사, 광양 현감 사량만호, 소비포 권관, 영등포 만호가 또 왔다. 이날 순찰사에 공문이 왔는데 명나라에서 또 수군을 보내니 미리 알아서 조처하라는 것이다. 해질녘에 원균이 와서 봤다. 2월 16일 늦은 아침에 바람이 세게 불었다. 오후에 우수사가 와서 봤다. 순천부사 방답첨사도 와서 봤다. 밤 10시쯤에 신왕과 김대복이 공문을 가져왔는데 보니 명나라 군사들이 이달 초순에는 마땅히 서울에 있는 왜적을 함락시키겠다고 하였다. 2월 17일 흐리대 비는 아니 왔다. 종일 새바람이 불었다. 이영남, 허정원, 정담수, 강흥표 등이 와서 봤다.
오후에 우수사에게 가봤다. 새로운 진도 군수 선거일을 봤다. 우수사와 함께 영남 우수사의 배에 갔다가 선전관이 임금님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저 진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선전관을 만났다. 급히 배 위로 맞아들여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보니 급히 적의 퇴로를 끊고 도망하는 적을 몰살하라 하는 것이었다. 즉시 받았다는 답서를 써붙이고 나니 밤이 벌써 이시였다. 2월 18일 말다. 이른 아침에 출항하여 웅천에 이르니 적의 형세는 여전하다. 사도 첨사 기만을 복병장으로 임명하여 송도에 복병하게 하고 모든 배들로 하여금 유인케 하니 과연 적선 10여 척이 따라 나왔다. 일제히 적선들을 에워싸고 여러 무기들을 쏘아대니 외적의 죽은 자가 수없이 많았다. 적의 기세가 크게 꺾여 다시는 나와서 항거하지 않는다. 날이 저물어서 사화랑으로 돌아왔다. 2월 19일 말다. 한이 바람이 세게 불어 배를 띄울 수가 없으므로 그대로 사화랑에 진을 쳤다. 남의 현령이 와서 봤다. 고여와 이여가 또 와서 봤다. 2월 20일 말다. 새벽에 출항하자 쇳바람이 약간 불더니 적과 교전할 때에는 바람이 세게 불어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어질 지경이었다. 거의 배를 감당할 수조차 없어 싸움을 중지시키니 여러 배들이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소진포로 돌아와 밤을 지냈다. 이날 사슴떼가 동서로 달아났는데 순천 부사가 한 마리를 잡아보냈다. 2월 21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이영남, 이연염이 와서 봤다. 우수사와 원균, 순천 부사, 광양 현감도 와서 봤다. 저녁에 비가 오더니 자정이 되어서야 그쳤다. 2월 22일 새벽에 구름이 검더니 쇳바람이 세게 불었다. 적을 무찌르는 일이 급하므로 웅천에 이르러 육지로 상륙하는 제스처를 취하니 외적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한다. 이 틈을 타서 적들을 거의 섬멸하게 되었는데 발포와 가리포에 배들이 명령 없이 돌입하다가 얕은 곳에 얹혀 적에게 습격받는 것은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경상 좌의장과 우부장은 보고도 못 본 채하고 끝내 구하지 않았으니 그 괘씸함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 오늘의 통분함을 어찌 다 말하랴. 모두 경상 우수사원균의 탓이다. 돛을 달고 소진포로 돌아와서 잤다. 아산에서 어머니의 편지도 왔다. 2월 23일 흐리다. 경상 우수사 원균이 와서 봤는데 그 음흉함을 이루 말할 길이 없다. 명나라 군사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2월 24일 말다. 새벽에 집안 편지를 써서 보냈다. 아침에 출항하여 영등포 앞바다에 이르니 비가 몹시 퍼부어 7천량으로 돌아왔다. 2월 25일 말다. 풍세가 불순함으로 그대로 7천량에 머물렀다. 2월 26일 바람이 세게 불었다. 그대로 머물렀다. 2월 27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이야기했다. 2월 28일 맑으며 바람조차 없었다. 새벽에 출항하여 가덕에 이르니 웅천의 적들은 기가 죽어 대항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우리 배가 작은 섬을 에워싸고 보니 경상수사 원균의 군관의 배가 섬에서 들락날락하는데 그 짓거리가 황당했다. 알고 보니 그 본인은 군관을 보내어 어부들의 목을 자르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초저녁에 아들 염이 왔다. 2월 29일 흐리다. 배를 7천량으로 옮겼다. 이역기와 원균이 와서 봤다. 2월 30일 종일 비가 왔다. 3월 1일 잠깐 맑다가 저녁에 비가 왔다. 방답 첨사 왔다. 순천 부사 권주는 병으로 오지 못했다. 3월 2일 온종일 비가 왔다. 배의 봉창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니 온갖 회포가 가슴에 치밀어 올라 마음이 어지럽다. 이응화를 불러 잠깐 이야기하다가 순천의 배로 보내어 부사의 병세를 보살피라고 했다. 이영남과 이연염이 와서 원균의 비리를 들으니 실로 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영남이 조그만 일본들을 놓고 갔다. 이영남에게서 듣기로는 강진 사람 둘이 살아서 돌아오다가 고성에서 붙들려 문초를 받고 갔다는 것이었다. 3월 3일 아침에 비가 왔다. 오늘은 삼진날인데 흉악한 적들이 물러가지 않아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에 떠 있으니 민망하기 이를 데 없다. 3월 4일 개었다. 소문을 들으니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서관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분통함을 이길 길이 없다. 3월 5일 말다. 바람기가 매우 사납다. 순천 푸사 권준이 병으로 돌아간다기에 몸소 배웅했다. 타무선이 왔다. 내일 적을 치자고 약속하였다. 3월 6일 말다. 새벽에 출항하여 웅천에 이르니 적도들이 무트로 도망쳐 산 중턱에 진을 쳤으므로 일제히 쏘니 죽는 자가 무척 많았다. 포로되었던 사천 여인 한 명을 구해왔다. 칠천량에서 잤다. 3월 7일 말다. 우수사 이억기와 이야기했다. 3월 8일 말다. 한산도로 돌아와 아침밥을 먹었다. 여러 장수들이 술과 안주를 준비해왔다. 저녁에 비가 왔다. 3월 9일 굳은 비가 종일 왔다. 3월 10일 말다. 명나라 군사들이 날이 개기를 기다려 서울로 들어가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듣고는 그 기쁨을 이길 길 없다. 3월 11일 말다. 본영에 타무선이 왔다. 3월 12일 말다. 아침에 각 고을에 공문을 써보냈다. 아들 염관 아대용 등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식사를 한 뒤에 우수사 이역기와 바둑을 두었다. 3월 13일 비가 많이 오다가 늦은 아침에야 개었다. 3월 14일 말다. 각 배를 출동시켜 배 만들 제목을 실어왔다. 3월 15일 말다. 우수사와 함께 여러 장수들이 활을 쏘았는데 우리 편 장수들이 많이 이겼다. 3월 16일 저녁 나절에야 맑았다. 여러 장수들이 또 활을 쏘았는데 우리 편이 역시 이겼다. 3월 17일 맑으며 종일 센 바람이 불었다. 선전관이 본영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3월 18일 말다. 바람이 세게 불어 사람이 출입조차 하지 못했다. 남의 현령 기호근이 와서 봤다. 3월 19일 비오다. 우수사와 함께 이야기하였다. 3월 20일 말다. 오후에 선전관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3월 21일 말다. 3월 22일 말다. 5월 1일 말다. 새벽에 망골례를 하였다. 5월 2일 말다. 선전관 이춘영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적을 섬멸하라 하는 것이었다. 이날 보성 군수 김득광, 발포만호 황정록 두 장수가 와서 모이고 나머지 여러 장수들은 정한 기일을 어겼기 때문에 모이지 못했다. 5월 3일 말다. 우수사 이역기가 수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수군들이 많이 뒤떨어져 탄식스럽다. 선전관 이춘영이 돌아가고 이순일이 왔다. 5월 4일 말다. 오늘이 곧 어머니 생신날이건만 가서 축수의 잔을 올리지 못하니 평생 한이 되겠다. 5월 5일 말다. 선전관 이순일이 영남에서 돌아왔다. 저녁 나절에 군관들을 편 갈라 활을 쏘게 하였다. 5월 6일 흐린 뒤에 비가 왔다. 아침에 친척 신정과 조카봉이 개바우게에서 왔다. 저녁 나절에 퍼붓듯 내리는 비가 온종일 그치지 않았다.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니 참으로 다행이다. 5월 7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배를 타고 미조항으로 향하는데 쇳바람이 세게 불어 파도가 산 같아 간신히 이르러 되었다. 5월 8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새벽에 출항하여 사량 바다에 이르니 만호 이연임이 나오므로 우수사가 있는 것을 물었더니 지금은 창신도에 있다고 하며 군사들이 모이지 않아 미처 배를 타지 못했다고 한다. 곧바로 당포에 이르니 이영남이 와서 보고 수사에 망령된 짓이 많음을 자세히 말했다. 5월 9일 흐렸다. 아침에 출항하여 걸망포에 이르니 바람이 불순하다. 우수사 이역기, 가리포 첨사구사직과 함께 앉아 작전을 토의했다. 저녁에 수사 원균이 배 두 척을 거느리고 왔다. 5월 10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출항하여 견내량에 이르러 흥양의 군사를 점검했다. 선전관 고세충이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왔다. 부산으로 후퇴하여 돌아가는 외적을 무찌르라 하는 것이었다. 저녁에 영남 우후 이해득이 와서 봤다. 5월 11일 말다. 선전관이 돌아갔다. 가덕도 앞바다에 적선이 무려 200여 척이나 머물러 드나들며 웅천에서 전일과 같다라고 했다. 5월 12일 말다. 본영 타무선이 들어왔다. 새로 만든 정철 총통을 비변사로 보냈다. 영남에서 온 선전관 성문계가 와서 봤다. 새벽에 좌우도 최탐인 정찰병을 정하여
영등포 등지로 보냈다. 5월 13일 말다. 작은 삼봉우리에 관역을 매달아 놓고 여러 장수들이 편을 갈라 활을 쏘아 제주를 겨루다가 날이 저물어 배로 돌아왔다. 달빛은 배에 가득 차고 온갖 근심이 가슴을 치민다. 홀로 앉아 이 생각 저 생각에 닭이 울 때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5월 14일 말다. 선정관 박진종과 영산 현감 보균이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함께 왔다. 그들에게서 명나라 군사들이 하는 짓을 들으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우수사 이역기에 배로 옮겨 타고 선정관과 이야기하며 술을 나누는데 영남 우수사 원균이 나타나서 술주정을 부리니 배 안의 모든 장병들이 분개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저녁에 두 선정관이 돌아갔다. 5월 15일 말다. 아침에 나간 군수 신호가 와서 봤다. 늦은 아침에 조카애와 아들 회가 봉사 윤재현과 함께 왔다. 5월 16일 말다. 각 고을에 공문을 써보냈다. 조카애와 아들 회가 돌아갔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베개를 베고 신음하다가 명나라 장수가 중도에서 늦추며 머무르는 것은 무슨 교묘한 술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을 들으니 나라 걱정에 눈물이 쏟아졌다. 오정 때 윤동구에게서 숙모가 피난 중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통분함을 참지 못했다. 5월 17일 말다. 새벽에 바람이 세게 불었다. 변준서가 병으로 돌아갔다. 영남 수사 원균이 제독 이여송은 지금 충주에 있고 척도들은 분탕지를 일삼고 있다는 보고서를 가져왔다. 통분하고도 통분하다. 종일 바람이 세게 부니 마음이 어지럽다. 고성현령이 군관을 보내어 무난하고 쇠고기 요리와 꿀통을 가져왔으나 일 이상 돌려보낼 수 없어 군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몸이 불편하여 일찍 선실로 들어갔다. 5월 18일 말다. 이른 아침에 몸이 무척 불편하여 약을 먹었더니 좀 편안해졌다. 총목련이 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전했다. 곧 답장을 써서 돌려보내며 미역 오동을 함께 보냈다. 전주 부윤 권유리 겸 순찰사 절제사를 맡게 되었다는 공문을 보냈다. 척후병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왜적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리 큰 묘책은 없다라고 했다. 5월 19일 말다. 순찰사의 공문에 따르면 명나라 장수 유정 때문에 부산 바다 어기는 벌써 끊어 막았다라고 했다. 5월 20일 말다. 척후병이 와서 보고하는데 외선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5월 21일 새벽에 출항하여 거제 유자도 바다에 이르니 외적의 출몰이 여전하다고 했다. 수사 원균이 거짓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어 대군을 동요케 했다. 군중에서조차 속임이 이러하니 그 흉측함을 말할 수 없다. 5월 22일 비가 왔다. 사람들이 바라던 차에 아주 흡족하게 왔다. 나대용이 명나라 사람 송창의 폐문을 가지고 왔는데 전선을 시찰하러 들어온다고 한다. 5월 23일 비가 오락가락했다. 영남 우병사의 군관이 와서 적의 소식을 전했다. 창원에 있는 적을 치고 싶으나 적의 형세가 거칠기 때문에 경솔히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저녁에 아들 회가 와서 명나라 관원이 배를 타고 들어온다고 전했다. 5월 24일 비가 오락가락했다. 거제 앞 7천량 바다 어기로 진을 옮겼다. 명나라 관원 양보가 오니 매우 기뻐하는 기색이다. 우리 배로 오르게 하고 마주 앉기를 청하니 굳이 사양한다. 그는 서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며 수군이 장하다고 매우 칭찬했다. 예물을 주니 마침내 받고는 2번 3번 감사하다고 했다. 아들 회가 밤에 본영으로 돌아갔다. 5월 25일 말다. 명나라 장수의 의중을 물으니 외적을 쫓아내보내려고만 한다고 한다. 또 수군의 위용을 보고 기쁘게 한이 없다고 했다. 늦게 명나라 관원이 돌아갔다. 유자도 바다 어기로 진을 옮기고 우수사 이역기와 작전을 토의했다. 5월 26일 비가 왔다. 아침에 명나라 사람 완경득을 만났으나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다. 밤 10시쯤부터 바람이 세게 불어 각 배가 요동쳤다. 내 군관 송알련이 탄 협선이 발포배에 부딪혀 많이 다쳤다. 영남 수사 원균이 와서 봤다. 5월 27일 비바람 때문에 진을 유지도 유자도로 옮겼다. 영남 병사 최경회와 전라 병사 선거이의 편지가 왔다. 창원의 적들은 비 때문에 아직 치지 못했다고 한다. 5월 28일 종일 비가 왔다.
광양 현감은 유임되고 독진 관원은 처벌하라는 장계 내용이 전달되었다. 5월 29일 비가 왔다. 5월 30일 종일 비가 왔다. 남해 현령 기후군의 배가 내 배 곁에 대었는데 그 배 안에 어린 색시를 태우고 있으니 가소롭다. 나라가 위급한 때에 미인을 태우고 놀아나니 그 마음 씀씀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대장 원균 수사부터 역시 그러하니 어찌하랴. 저녁에 조붕이 와서 이야기하였다. 6월 1일 아침에 탐우선이 들어와 어머니의 안부를 들으니 평안하시다고 한다. 다행이다. 충청 수사 정거리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6월 2일 말다. 아침에 본영에 공문을 보냈다. 가리포 첨사 구사직이 와서 이야기했다. 6월 3일 저녁 나절에 비가 많이 왔다. 순찰사 권율 등의 답장을 보니 각도의 군마가 5천을 넘지 못하고 양식도 떨어졌다고 한다. 왜적들의 발악은 날로 더해가는데 일마다 이러하니 어찌하랴. 6월 4일 종일 비가 왔다. 순천 부사 권준, 충청 수사 정걸, 광양 현감 어영담 등이 와서 종일 군사 이야기를 했다. 6월 5일 종일 비가 왔다. 바람이 세차 각배를 간신히 구했다. 경상 수사가 웅천의 적들을 치자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음흉한 꾀가 가소롭다. 6월 6일 비가 오락가락했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6월 7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6월 8일 잠깐 맑다가 바람이 불었다. 나대용이 병으로 본영에 돌아갔다. 옥과의 향소 등 아전 11명을 처벌했다. 그들은 전년부터 군사를 다스리는 일에 게을러 결원이 수백 명인데도 매양 속에 허위 보고를 했으므로 오늘은 사형에 처하여 목을 높이 매달아 보였다. 6월 9일 말다. 비가 활짝 개니 장병들이 기뻐했다. 나는 몸이 불편하여 종일 배에 누워 있었다. 6월 10일 말다. 우수사 2억기와 작전 계획을 의논했다. 웅천의 적선 4척이 돌아갔고 김해에 적선 150여 척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밤 2시쯤 수사 원균의 편지가 왔는데 내일 새벽에 싸우자고 한다. 그 흉계와 시기하는 꼴을 말로 다 못하겠다. 그래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6월 11일 잠깐 비가 오다 개었다. 원균에게 공문을 보냈더니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더라고 했다. 6월 12일 동궁세자께서 편안하지 않다는 소식에 걱정이 된다. 6월 13일 말다. 명나라 사람들이 수군의 상황을 살폈다. 저녁에 진을 거제도 세포로 옮겼다. 6월 14일 비가 잠깐 오다 개었다. 저물녘에 비바람이 샜다. 6월 15일 비가 잠깐 오다가 개었다. 여러 장수들과 음식을 먹으며 놀다가 헤어졌다. 6월 16일 진해에 고백을 들어보니 대장들이 적의 기세에 물러나 진양과 의령을 지킨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적선 500여 척이 안골포, 체포 등지로 들어왔다는 보고에 우수사 2억기 등에게 공문을 보냈다. 적의 꾀란 헤아리기 어렵다. 6월 17일 비가 오락가락했다. 함안에 있던 장수들이 진주로 물러난 것이 사실이었다. 조붕이 와서 적의 세력이 대단하다고 전했다. 6월 18일 비가 오다 개다했다. 원균의 배로 가서 군사일을 의논했다. 6월 19일 바람이 세차게 불어진을 고성 여포로 옮겼다. 두 조카를 보내 어머니의 안부를 알아오게 했다. 6월 20일 흐리며 바람이 세게 불었다. 배 만들 제목을 운반하는 일로 역포에서 잤다. 6월 21일 말다. 진을 한산도로 옮겼다. 아들 회가 돌아와 어머니의 평안하신 소식을 전하니 다행이다. 6월 22일 말다. 적선 2척이 온천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6월 23일 말다. 세 배에 쓸 미판 만드는 것을 마쳤다. 6월 24일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적선 500여 척이 소진포로 모여들었고 선봉이 7,000량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았다. 6월 25일 종일 비가 많이 왔다. 2억기 원균과 적을 7일을 의논했다. 진주가 포위되었는데도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한다고 한다. 비가 내려 적들이 날뛰지 못하니 하늘이 호남을 돕는 것이다. 6월 26일 비바람이 샜다. 적선이 오양역 앞까지 이르렀다기에 출항하여 진을 쳤다. 진주의 적들이 비에 막혀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6월 27일 잠깐 비가 오다 개었다. 적선이 견내량에 나타났으나
이미 달아나고 없어 불을도 앞바다에 진을 쳤다. 6월 28일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적선이 우리 군사를 보고 달아났다. 밤 2시쯤 불을도에 도착했다. 6월 29일 말다. 한이 바람이 불고 총명하게 개었다. 여러 장수들이 와서 봤다. 7월 1일 말다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밤 기운이 몹시 서늘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도 놓이지 않아 홀로 봉창 아래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일어난다. 초저녁에 선전관 유영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7월 2일 말다 날이 늦어서야 우수사 이역기가 와서 봤다. 선전관 유영이 오후에 돌아갔다. 해 질 무렵에 김용이 와서 진주가 함락되었다고 전한다. 판관 서혜원, 김천일, 이종인, 김준민이 죽었다고 한다. 놀랍고 비통함을 이길 길 없다. 그러나 그럴 리 만무하다. 혹시 잘못 전한 말일 것이다. 초저녁에 원현원식이 와서 군사에 관한 극단적인 말을 하니 웃음이 나온다. 7월 3일 말다 적선 몇 척이 견내량을 넘어와 무트로 올라가려다가 우리 배들이 나타나 쫓으며 물리치는 것을 보고 급히 달아났다. 7월 4일 말다. 저녁에 거망포로 물러나 진을 치고 잤다. 7월 5일 척후병이 와서 보고하는데 적선 10여 척이 견내량을 넘어온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 배들이 한꺼번에 출항하여 견내량에 이르니 적선은 허겁지겁 달아났다. 거제도 적진에 말만 있고 사람은 없으므로 실어왔다. 저녁에 진주가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광양에서 왔다. 도로 거망포에 이르러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7월 6일 말다. 아침에 방답 첨사 이순신이 와서 보고했다. 소비포 권관이 한산도에서 배를 끌고 오는 일로 중의장이 여러 장수들을 데리고 나갔다. 공방 곽원수가 행제소에서 들어왔는데 도승지 심의수 지사 윤자신과 좌상 윤두수가 편지를 보내왔고 윤기현이 안부를 보내왔다. 아울러 관보를 보니 탄식할 일들만 많다. 7월 7일 말다. 순천 부사, 가리포 첨사, 광양 현감이 와서 보고하고 군사를 의논했다. 각각 가볍고 날랜 배 5척을 뽑아 견내량에 가서 탐색해 보았으나 적의 행적이 없다고 한다. 거제에서 사로잡혔던 한 사람을 얻어와서 외적의 소행을 꼼꼼히 물으니 흉적들은 위세를 보고 달아나려고 하였다고 하며 또 진주가 이미 함락되었으니 어찌 나루를 넘겠는가라고 한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우수사 이역기가 내 배로 왔기에 같이 이야기하였다. 7월 8일 말다. 남해로 가는 사람 조경에게 듣건대 저 관청 사람들이 벌써 관가와 창고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 해괴함을 이길 길 없다. 순천 부사 권준과 광양 현감 어영담을 곧 보내려고 하다가 길가에서 들은 소문을 믿을 수 없으므로 이들을 하도로 보내 알아오게 했다. 7월 9일 말다. 남해 현령이 또 와서 광양과 순천이 이미 타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광양 현감 어영담, 순천 부사 권준, 송일입, 김응용, 정립, 이설 등을 떠나보내놓고 듣자하니 뼈아픈 일이라 말을 못하겠다. 우수사 이역기와 경상 우수사 원균과 함께 이를 논의했다. 이날 밤 바다의 달은 밝고 잔물결 하나 잃지 않는데 물과 하늘이 한빛이며 서늘한 바람이 잠깐 부는구나. 홀로 배전에 앉았으니 온갖 근심이 가슴에 치민다. 한밤에 본영 탐우선이 들어와서 적의 상황을 알리는데 실은 외적들이 아니고 영남 피난민들이 외노못으로 가장하고 광양으로 마구 들어가 여염집에 불을 질렀다고 하며 진주가 함락되었다는 것도 헛소리라고 했다. 그러나 진주의 일만은 그럴 리 만무하다. 벌써 닭이 운다. 7월 10일 말다. 김복만이 진영에서 와서 하는 말이 광양의 적들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외적 연암은 명이 도천에서 와서 광양을 침범하고 들어왔는데 총통도 한 발 쏜 일이 없다고 했다. 외놈이 어찌 포를 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저녁에 오수가 거제의 가덕도에서 와서 하는 말이 배 한 척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또 말하기를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이 말하길 적들이 무수히 창원 등지로 갔다고 했다. 그러나 남들이 하는 말이라 믿을 것이 못된다. 초저녁에 한산도 끝 세포로 진을 옮겼다. 7월 11일 말다. 이항이 명령을 받들어 여러 장수들에게 전할 일로 나갔다가 돌아와 보고하는데 전선 10여 척이 견내량에서 내려온다고 하므로
닷을 올려 바다로 나가니 배들이 벌써 진 앞에 이르렀기에 그대로 추격하니 달아나 버렸다. 오후 4시쯤에 거망포로 돌아와 물을 길었다. 사도 첨사 기만이 와서 두치의 적 소문은 헛소문이며 광양 사람들이 외놈 옷으로 갈아입고 저희들끼리 서로 장난한 짓이다라고 하니 분함을 이길 수 없다. 어두울 무렵 오수성이 광양에서 와서 보고하는데 광양의 적은 모두 진주의 피난민과 고을 사람들이 이런 흉계를 짜낸 것이며 관가의 창고는 하나같이 비어있고 여염집 마을도 쓸쓸하게 되었다고 한다. 순천이 가장 심하고 나가니 그 다음 간다고 했다. 7월 12일 말다. 식사하기도 전에 여필과 송두남, 오수성이 돌아갔다. 가리포 군량 집무가 와서 전하는 말이 사량 앞바다에 와서 묵을 때 외적이 우리나라 옷으로 변장하고 우리나라 배를 타고 마구 들어와 포를 쏘며 약탈해 가려 한다고 한다. 그래서 각각 가볍고 날랜 배 3척을 내어 달려가 잡아오게 하고 또 각각 3척을 정하여 창원으로 보내어 요새를 방어하고 오라고 했다. 7월 13일 말다. 본영 탐우선이 들어와서 광양 두치 등에는 적이 없다고 한다. 순천 거북선 격군이며 경상도 태생인 김태수가 달아나다가 잡혀 사형에 처했다. 저녁 나절에 흥양 현감 배응립이 들어와서 두치의 잘못된 거짓 보고와 장흥 푸사 유선이 겁내던 일, 그리고 그 고을 창고에 곡식을 남김없이 나누어 주었다고 전하고 또 행주 대첩 소식을 전했다. 7월 14일 말다. 저녁 나절에 비가 조금 와서 땅이 먼지를 적실 뿐이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온종일 신음했다. 순천 푸사 권준이 들어와서 본부의 일을 말하는데 차마 말로 나타내지 못할 정도다. 진을 한산도 폭으로 옮겼다. 7월 15일 말다. 저녁 나절에 수색선 요도 만호 김인영과 순천의 김대복이 들어왔다. 가을 기운이 바다로 들어오니 나그네 회포가 어지럽구나. 홀로 봉창 아래에 앉았으니 마음이 몹시도 번거롭다. 달이 배전을 비치니 정신이 맑아져 잠 못 이루는데 어느덧 닭이 우는구나. 7월 16일 말다. 저녁에 소나기가 와서 농사에 흡족하다. 몸이 몹시 불편하다. 7월 17일 비가 왔다. 몸이 무척 불편하다. 광양 현감 어영담이 왔다. 7월 18일 말다. 몸이 불편하여 앉았다 누웠다 했다. 정사립이 돌아왔다. 우수사 이역기가 와서 봤다. 신경왕이 두치에서 와서 적의 헛소문을 전했다. 7월 19일 말다. 이영남이 와서 진주, 하동, 사천, 고성 등지의 적들이 이미 도망해 버리고 없다고 전했다. 저녁에 광양 현감 어영담이 진주에서 피살된 장수들의 명부를 보내왔는데 이를 보니 참으로 비참하여 원통함을 이길 길이 없다. 7월 20일 말다. 탐우선이 본영에서 돌아왔다. 병사의 편지와 명나라 장수의 공문이 왔다. 그 공문의 사연을 보니 참으로 괴상하다. 두치의 적이 명나라 군사에게 놀라 멀리 달아났다고 하니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명나라 사람들이 이와 같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본들 무엇하랴. 통탄할 일이다. 충청수사, 순천부사, 방답첨사, 광양현감, 발포만호, 남해현령 등이 와서 봤다. 이해와 윤소인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7월 21일 경상우수사 원균과 충청수사 정걸이 함께 와서 적을 토벌하는 일을 의논하는데 원수사가 하는 말은 극히 흉측하고 가소로운 흉계다. 이런 사람과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 뒷걱정이 없을까. 초저녁에 수동이 거제 망보는 곳에서 와서 보고하기를 영등포의 적선이 아직도 머물면서 제 마음대로 횡포를 부린다고 했다. 7월 22일 말다. 아들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자세히 말했다. 다행이다. 7월 23일 말다. 아들이 돌아갔다. 충청수사 정걸이 와서 봤다. 7월 24일 말다. 순천부사, 광양현감, 흥양현감이 와서 봤다. 오수가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나와서 하는 말이 적이 물러가기는 하였으나 장문포 적들은 여전하다고 한다. 7월 25일 말다. 우수사 이역기가 와서 이야기했다. 조붕도 와서 제찰사의 공문이 영남 수사 원균에게 왔는데 문책하는 말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7월 26일 말다. 순천부사, 광양현감, 방답첨사가 왔다. 우수사와 같이 이야기하고 가리포 첨사도 왔다. 7월 27일 말다. 우수사 우후 이정충이 본영에서 와서 우도의 사정을 전하는데
놀랄만한 일들이 많았다. 7월 28일 말다. 경상 우수사 원균 및 충청 수사 정걸과 본도 우수사 이혁기가 함께 와서 약속했다. 7월 29일 정의 공문을 가지고 도원수에게로 갔다. 순천 부사와 광양 현감이 와서 보고 곧 돌아갔다. 사도 첨사 김환이 폭병할 때 잡은 어부 10명이 외놈 옷으로 변장하고 하는 짓거리가 매우 교활하다 하여 잡아다가 추궁을 하니 경상 우수사 원균이 시킨 일이다라고 했다. 곤장을 쳤다. 사로잡혔던 산내 아이를 얻는 꿈을 꾸었다. 순천 부사, 광양 현감, 사도 첨사, 흥양 현감, 방답 첨사를 불러와서 이야기했다. 흥양 현감은 학지를 알아서 곧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방답 첨사는 폭병일로 돌아갔다. 본영 탐우선이 와서 아들 염의 병이 어떠한지 모르니 몹시 걱정이다. 저녁에 보성 군수 김득광, 소비포 건관 이영남이 와서 이야기했다.